파리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에펠탑이 보이는 세느 강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와인 한 잔. 이른 아침 작은 빵집에서 가꾸은 크로아상과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햇살 가득한 골목을 천천히 걷는 순간, 파리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화가 되는 도시예요. 하지만 이 낭만적인 도시도 준비 없이 가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파리는 넓고 복잡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파리 여행만 7번째, 파리의 진심인 제가 직접 짜본 감성과 효율, 매력을 동시에 챙긴 파리 여행 코스. 여행이 처음이거나 파리가 익숙하지 않아도 이 영상 하나면 파리의 낭만과 여유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파리 여행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파리로 함께 떠나볼까요? 사실 제가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땐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밤늦게 도착해서 낯선 거리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긴장한 탓인지 속도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잡았던 숙소는 18구였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제일 가보고 싶었던 몽마르트 언덕이 가까워서 괜찮다 싶었는데 밤이 되니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골목 안쪽은 어둡고 술 취한 사람이 많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리에선 숙소를 정하기 전에 구별 분위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파리는 중심을 기준으로 달팽이처럼 1구부터 29까지 나뉘어 있어요. 같은 파리라도 구마다 분위기는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17에서 29, 숙소 가격이 저렴하지만 외곽이고 특히 현지인들도 야간에는 잘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19와 11구, 바와 카페, 클럽이 매력적인 곳이긴 하지만 밤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아 분위기가 무서울 수 있어요. 1구에서 9구, 파리의 중심 지역으로 에펠탑,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마레지구, 노틀담 등 핵심 관광지가 모두 모여있고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에서 16구, 13구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14구와 15구는 파리 내에서 치안이 좋은 지역으로 특히 15구에는 한국인도 많이 살고 있고 숙소 가격도 합리적이라 처음 파리를 찾는 분께 추천드리는 구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15구 쪽 숙소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제로 묵어본 헬리스테이 사무점은 한국인이 운영해서 여행 초보도 이용하기 좋았고 호스트 분과 카카오톡으로 소통도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특히 이 숙소는 최고층의 통창, 테라스가 있어서 에펠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잔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1층 현관부터 방까지 들어오려면 보안문을 3번이나 지나야 해서 보안에 대한 걱정도 덜했고 여름에는 창문이 커서 더울까 걱정했지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세탁기, 인덕션, 식기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정말 편하게 지냈어요. 좀 더 편안한 호텔로 찾으신다면 같은 15구에 있는 풀먼 파리 트루 에펠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에펠탑 전망이 워낙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다녀가서 한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난 4성급 호텔입니다. 헨리스테이보다 에펠탑을 더 가까운 위치에서 볼 수 있고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라서 에펠탑과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파리에 온 느낌이 물씬 나는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신혼여행 때 머물렀던 곳인데요. 바로 8구 샹젤리제 근처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 알프레드 소미에르입니다. 이 호텔은 샹젤리제 거리, 오페라 가르니에와 가까워서 도보로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항상 미소 짓고 있는 직원들이 기억에 남고 따뜻했어요. 객실은 넓고 깨끗하며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인테리어 덕분에 유럽의 기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렌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감성 충만한 조용한 럭셔리 호텔을 찾으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숙소는 16구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3성급 호텔 에펠 케네디입니다. 앞서 소개한 호텔들이 1박에 50만원, 60만원을 넘는 호텔이었다면 이곳은 30만원 이하로 묵을 수 있는 훨씬 실속 있는 호텔이에요. 객실은 조금 소박하고 침대도 다소 작은 편입니다. 에펠탑 뷰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진 않지만 깔끔하고 무료 와이파이, 24시간 경비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잘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파리 여행은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보다 밖에서 보냅니다. 관광에 집중하고 숙소는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여행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딱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16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가격대는 부담 없고 실용적인 숙소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에펠탑이 보이는 숙소를 잡으셨다면 이제는 가까이에서 마주해보세요. 파리에선 어디를 가든 고개만 들면 에펠탑이 보이지만 바로 앞에서 보는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철골 하나하나 정교한 구조,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든 건가 싶은 감탄. 에펠탑은 계속 봐도 감동이었습니다. 에펠탑은 샹드마르스 공원 쪽에서도 트로카데로 광장 쪽에서도 멋진 뷰를 보여줍니다. 에펠탑 앞은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다양해서 웬만하면 어디서든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에펠탑을 보신 후에는 샹젤리제 거리로 이동해보세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로 명품 부티크부터 카페, 길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과 여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중간에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하며 쉬는 시간도 좋고요. 샹젤리제 끝에는 개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꼭 위로 올라가 보세요. 파리 시내가 360도로 펼쳐지는 전망은 나 파리에 있구나 하는 실감을 줍니다. 루브르는 아침 일찍 가면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 르네상스 회화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에요. 특히 모나리자 앞은 언제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직접 눈에 담아보는 걸 꼭 추천드려요. 작품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나 의미를 알고 보면 감동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 투어를 꼭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박물관 입구의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꼭지점 사진도 남겨보세요. 루브르 방문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루브르 관람 후 바로 이어지는 듈리이 정원도 좋아요. 날씨가 좋다면 분수나 나무 그늘 아래서 크레페 하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파리 여행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휴식을 마쳤다면 생강 쪽으로 나가서 퐁네프 다리, 시테섬, 노틀담과 생트샤펠 성당을 둘러보세요. 퐁네프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 중 하나로 다리 위에서 보는 강과 도시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건축미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 유람선을 한번 타볼까요? 루브르, 오르시에, 노틀담, 에펠탑까지 물 위에서 보는 파리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해질 무렵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과 실루엣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시간이 맞으면 유람선 위에서 반짝이는 에펠탑까지 함께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파리 도심을 벗어나 프랑스를 대표하는 궁전 베르사유로 떠나보세요. 루이 14세가 건설한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화려한 실내 장식, 거울의 방,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정원과 대운하, 분수, 조각들까지 왕실의 여유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궁전 투어 후엔 정원 산책이나 운하 근처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드려요. 축구팬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르크 데 프랑스예요. 공식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경기장 내부는 물론 라커룸, 입장 통로, 벤치석까지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SG 스토어에서는 유니폼, 의류, 가방, 기념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정이 맞는다면 경기 관람까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엔 생강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인공섬 백조섬으로 가보세요. 그 끝에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모양의 파리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에펠탑과 샌느강이 어우러지는 뷰와 함께 조용하고 한적해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노을이 지는 시간대면 강물에 비친 도시불빛과 함께 정말 예쁜 풍경이 펼쳐져요. 파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몽마르트를 추천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파리 중심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유롭고 감성적이고 골목골목 걷는 재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마다 파리 특유의 색감과 낭만이 묻어나고 작은 기념품 가게, 오래된 벽, 감성적인 카페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와요.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사랑의 벽을 꼭 들러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사랑해가 적힌 벽인데요. 한글로 된 사랑해를 찾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파리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 사크레케르 대성당 앞 계단에 앉아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는 순간은 파리 풍경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길거리 화가들의 그림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파리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몽마르트입니다. 그리고 몽마르트를 내려오는 길, 밤 일정으로 물랑루즈를 추천드릴게요. 1889년에 문을 연 프랑스를 대표하는 카바레이자 프렌치 캉캉 댄스를 세계로 알린 곳입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 캉캉 댄스가 어우러진 공연은 파리의 예술과 낭만, 열정을 느끼기에 제격이에요. 공연은 보통 오후 9시와 11시 반에 시작되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 예약은 필수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갈 땐 늦은 시간이니 택시나 우버 이용을 꼭 추천드려요. 낮에 파리와는 또 다른 어두운 조명과 음악이 있는 물랑루즈는 파리에서 꼭 한 번은 경험해볼 만한 특별한 기억이 될 거예요. 파리에 오셨다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죠. 바로 먹는 즐거움, 미식 여행입니다. 파리는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사실 호텔 조식을 굳이 챙길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아침에 크로아상 하나, 커피 한 잔 들고 산책을 하거나 브런치 카페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파리엔 정말 맛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만 소개해도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몰라서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들을 빠르게 몇 군데 골라봤어요. 표시해 두었다가 여행 루트 짜실 때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맛집은 햇빛 카페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있어서 관람 전 아침에 들리기 딱 좋은 위치예요. 크레페와 카푸치노가 대표 메뉴이고 사장님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정말 친절하셔서 이름처럼 기분이 해피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는 카페였습니다. 루브르를 관람하시고 나오셨다면 콩을 추천드릴게요.
홍창 너머로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뷰 맛집이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트렌디해서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퓨전 스타일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직원들의 응대도 친절한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식 라멘집 하카타 초텐입니다. 파리에는 일본 우동, 라멘집이 많은데 그중 이곳이 제일 괜찮았어요. 진한 국물에 라멘과 육즙 가득한 교자, 거기에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 여행의 피로가 싹 달아날 겁니다. 항상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만족스러웠어요. 파리에서 3, 4일 정도 지나면 프랑스 음식이 조금 지겨워지실 거예요. 한식이 그리워지신다면 순그릴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바베큐 맛집인데요. 조리된 게 아닌 직접 구워 먹는 스타일이라 고깃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밑반찬도 한국식으로 나와서 더 반가웠습니다. 삼겹살에 김치찌개, 그리고 소주 한 잔, 여행 중 하루쯤은 한식으로 속을 달래주세요. 다음은 라뿌띠 블레입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근처에 있고 알프레드 소미에르 숙소에서는 도보 5분 거리라 간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직원분이 한국어도 잘하고 친절하셔서 편안하게 식사하기 좋은 분위기였고 라파에티 백화점 쇼핑하고 들르기에도 딱 좋은 위치에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테라스 자리에서 느긋하게 커피와 브런치를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더 패밀리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먹은 스테이크 중 가장 맛있었던 곳 중 하나예요. 위치도 라파에트 백화점과 오페라 가르니에 근처라 이동하기 편하고 어니언 스프와 리조또도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가게는 좀 작고 테이블 간격도 촘촘하지만 오히려 그 분위기가 파리스러운 활기찬 분위기라 기억에 남았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유쾌하고 친절해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소개하고 싶은 제 최애 맛집 레종팍입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가 어우러진 코스 요리 레스토랑인데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모두 맛있었어요. 특히 달팽이 요리는 제가 평소엔 잘 못 먹는데 여기선 정말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한국인 셰프님이 운영하시고 제가 갔을 땐 셰프님의 어머님이 직접 서빙도 해주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파리에서 먹었던 식사 중 최고였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배가 불러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여긴 꼭 가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파리에 오셨다면 먹고 보고 즐기는 것만큼이나 사는 즐거움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전세계 패션과 뷰티의 중심지답게 파리엔 쇼핑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 중 하루 정도는 아예 과감하게 쇼핑데이로 정해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먼저 소개할 곳은 오페라 가르니에 근처에 있는 프랭땅 백화점입니다. 특히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할인 혜택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방문 전에 프랑스 관광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미리 다운받아 두세요. 쿠폰과 여권을 1층 웰컴 데스크에 제시하면 전품목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 전에 꼭 챙겨두세요. 바로 근처에는 라파에트 백화점도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굉장히 크고 볼거리도 많아 쇼핑뿐 아니라 관광 명소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내부의 돔천장은 아름다워서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라파에트 옥상에는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무료 전망대도 있어요.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잠시 들러서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7구에 위치한 르봉마르쉐 백화점도 추천드립니다. 르봉마르쉐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자 세계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 중 하나예요. 고전적인 외관과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리다운 백화점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연결된 식료품관 라그랑 에피스리도 꼭 들러보세요. 프랑스 각지의 특산품, 디저트, 와인, 조미료 같은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 쇼핑에도 정말 제격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내에서 약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있는 라발레 빌리지로 가보세요. 이곳은 아울렛인데 할인율이 꽤 높아 평소에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을 득템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 내부에 카페랑 레스토랑, 휴식 공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여유롭게 쇼핑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파리의 3대 백화점, 프랭땅, 라파에트, 르봉마르쉐, 그리고 라발레 빌리지까지 둘러봤는데요. 관심 없는 쇼핑에 지치신 남성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빈티지 축구 유니폼 매장 라인업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여기가 에펠탑보다 더 낭만적인 장소일지도 몰라요. 앙리, 지단 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물론 호나우도, 호나우지뉴처럼 추억 속 레전드 스타들의 유니폼도 만나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옷에 큰 돈을 쓰는 편은 아닌데 프랑스까지 왔으니 기념으로 결국 지단 유니폼 하나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꿀팁을 정리해드릴게요. 파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땐 교통카드인 나비고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해요. 단기 여행자에겐 나비고 이지가 적합하고 장기 체류자나 주간 패스 사용자는 나비고 데쿠베르트를 쓰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창구나 기차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리 지하철에는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도 있습니다. 내릴 때는 손잡이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문을 직접 열어야 하니 당황하지 마세요.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가방을 꼭 앞쪽으로 메고 소지품은 몸 안쪽에 보관하세요. 파리는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도시입니다. 길거리에서 말 거는 사람이나
갑자기 주변을 에워싸는 상황엔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중고리가 있는 여행용 도난 방지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파리 박물관은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문화의 날로 운영되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루브르처럼 인기 있는 박물관은 이날 웨이팅이 매우 길 수 있으니 일찍 가거나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2025년 7월 1일부터 파리에서는 공공장소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야외 테라스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가능합니다. 파리는 미국처럼 TV 필수는 아니지만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성의 표시를 하셔도 돼요. 호텔 포터에겐 짐 한 개당 1유로, 룸메이드에게는 보통 1에서 2유로 정도면 됩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특별히 만족스러웠다면 식사 금액의 5에서 10% 정도 성의를 표하긴 하는데 음식 가격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꼭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파리에서는 공공 화장실을 찾기 힘든데요. 라파에트 백화점 본관 6층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서 미리 알고 가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파리는 물가도 비싸고 관광객도 많아서 별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이유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알고 가면 평생 기억에 남을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파리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여행이 언제나 낭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